네,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의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져서 화상을 입히는 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아동학대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24,604건입니다. 아이고. 바로 정부가 2018년 기준으로 1년간 집계한 아동학대 건수입니다. 10년도 아니고요. 예, 1년간입니다. 네. 하루 60명이 넘는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에 약 1만 건이었으니까 4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월에서 3월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가 1,5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주요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아동학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예,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학대 행위자 계속해서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상담소나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비대면 상담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이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 네.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학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줄거나 이제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제는 일상적인 친교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소위 아동학대라는 이제 그릇된 방법으로 해소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가 바로 부모들이죠.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냈는데요. 여길 보면은 전체 아동학대의 77%가 부모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더욱 놀라운 거는 친부모가 전체 아동학대의 74%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있으니까 일단 외부의 제3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를 인격적 주체로서 이제는 동등한 이제는 상대방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그릇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학대 행위를 일삼는데 그런 행동도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괜찮다. 또는 이건 학대나 폭력이 아니라 이건 훈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목숨을 끊는 동반 자살의 경우가 있는데 네. 이는 자녀의 생명조차도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부모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무능해서, 내가 나약해서, 혹은 시대가 불합리해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동학대가 외부에서 알아채기가 힘든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 주로 맞습니다. 가정 안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이번에 문제가 된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도 피해 아동이 2년 전부터 진작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을 했었어요. 아이의 몸에 난 상처도 골문 자국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 진작에 왜 이걸 알지 못했을까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한데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를 보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아동학대로 숨긴 아동이 모두 102명에 이릅니다. 네. 이 가운데 사망 이전에 학대 피해가 신고된 적이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숨긴 아동이 15명으로 집계가 돼 있고요. 나머지 87명은 사망 이후에서야
이제 학대 피해가 신고된 경우입니다. 네. 이처럼 아동학대는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 아동 자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에게 부모란 존재는 가장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학대 행위가 발생돼도 아동들 스스로 학대 행위자인 부모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걸 거야 라고 해서 오히려 그 학대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차 자존감도 잃고 네. 소위 그루밍이라고 해서 학대 행위자에게 이제는 종속되거나 길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인 부모 역시도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학대 행위의 정도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네. 고성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단 학대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외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서 학대 행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괜찮네? 아무도 네. 뭐라고 안 하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대 행위는 반복되면서 마치 바늘도둑이 소주되듯이 그 재질이 점차 극악해지는 겁니다. 결국 학대 행위 초기에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이를 알아서 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쉽게 은폐가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반복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아동 학대가 신고가 되면은 어쨌든 경찰이 즉시 출동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웃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대단히 많이 성숙한 나라기 때문에 맞아요. 인근 주민이나 시민들이 신고 정신은 투철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동학대가 외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이 가정 내에서 친권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공권력이 개입하는데도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웃이나 주변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를 해도 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제11조를 보면은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이 무턱대고 남의 가정집에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개정안이 네. 통과돼서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과연 아동학대 행위자가 그 과태료가 무서워서 네. 경찰을 집에 들일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인가요? 예, 과태료입니다. 네. 500만 원. 그렇다 보니까 이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동학대 관련 시설 종사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는 출석하는 식입니다. 네. 근데 이것마저도 부모님이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아동학대 발견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원격 수업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웃분들께서 옆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흔하게 그 동네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그런 아이들 보시면은 반드시 좀 눈여겨봤다가 신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야,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피해 아동 대부분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아동학대를 당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아동이 학대 행위자 가해자인 부모와 떨어져 지내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을 때 만약에 보호를 해줬다. 그러면은 이번에 천안 사건도 대표적인데요. 네. 예, 실제 이것도 이제 천안 사건도 병원 치료를 아이가 이전에 받았을 때 의료진이 아동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동이 나 아버지랑 떨어져 있기가 좀 그래요라고 해서 다시 보냈다는 거죠. 진작에 우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네. 이 피해 아동 가방에 갇혀 사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학대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사회가 매우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부분 참 안타까운
느낌이고요. 네. 실제 2018년 접수된 학대 사례 24,604건을 보면은 이 중에 약 82%인 피해 아동이 82%의 피해 아동이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그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상담과 치료 혹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쉼터에 입소하는 사례는 전체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 피해 아동을 학대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를 다시 한 집에 살게 해서 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건데요. 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 바로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원가정 보호의 원칙 때문입니다. 네. 예. 아동복지법 제4조를 보면은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원가정 보호의 원칙인데요. 이 원가정 보호의 원칙 취지 자체는 보호자가 사라져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개선하지 않은 채 네. 똑같은 상황 속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떠밀려 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대부분의 피해 아동이 부모와 분리된 후에도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네. 또 부모도 이제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이를 다시 원가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어린 아이들이 냉정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걸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돌아가겠다고 한 건지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보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모에게도 정말 재범 가능성이 없는 건지 그것을 제대로 따졌는지라는 점에서 지금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은 오히려 아동들을 학대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 예. 원가정 보호의 원칙 취지는 좋지만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아이가 본래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원가정 보호 원칙은 단순히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네. 원가정 복귀는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부모가 부모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이 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처럼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또는 부모가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 말을 믿고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제 소지를 철저히 제거한 후에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청취자들께서 많은 문자와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좀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9987번님 문자로 주셨는데 가정 내 아동학대를 어린이집 등에서 눈치챌 수 있고 더러 어린이집 등 아동보호기관에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대 기관에서 아동을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단점은 유아보호기관에다 보육료 2개월 정도 계속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아동학대 의심 아동이 보이더라도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당장 원화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또 반대 피해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런 거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 신고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청취자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경인방송 카카오톡 채널에는 JW님께서 아동학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를 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나 이 경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요주의 가정으로 또 분류해서 네. 또 관리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일단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한계가 있는 한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험성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 그 신고자가 이제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면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출동해 확인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지침이 점차 확대된다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이라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이 아이들을 학대했을 때 훈육, 예.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예. 이번 천안 아동 학대 사건도 피해 아동이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계모가 훈육 차원에서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현행 민법 제915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네.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 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폭언이나 체벌을 허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된 판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신체적 고통 또는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이 법에서 말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조문 문헌만 보면은 마치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 조문만으로 볼 때 자녀를 마치 부모의 권리행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진국 중에서도 이렇게 민법상의 부모의 징계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대단히 부끄러운 조항이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가 이번에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아예 이번 기회에 아예 체벌 금지를 법제하겠다. 네. 이런 입장까지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근데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뭐 부모의 뭐 훈육 자체를 너무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약간 발언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체벌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고 또 현대 사회의 기준 아닙니까? 이제 체벌을 사랑의 매로 포장하던 시대는 지났고 또 체벌은 그 자체로 훈육을 위장한 학대일 뿐입니다. 네. 아직 어린 아동이라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법무부의 법 개정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아동에 대한 체벌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게 과학적인 사회적인 논문에서도 밝혀졌어요. 예, 여러 맞습니다. 논문에서 이 점 잘 참고하시고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동 학대가 빨리 근절이 돼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